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5도 사이로 출발하며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3도 예상됩니다. 하늘은 흐리고 약간 눈비가 지나는 곳도 있겠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여전히 대기의 건조함이 이어질 텐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공기가 어제보다는 한결 나아졌지만 여전히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입니다. 호흡기 관리도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며 춥겠는데요. 토요일에 눈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이 많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농협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과거 문화재 발견 사실을 이유로 철회한 데 이어 원주 태장동 옛 국군병원 부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주차장 가까운 곳에 원주시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이 있어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부모와 자녀가 상호 존중하는 긍정 훈육에 대한 강의와 직접 실습해보는 현장을 리포터 코너에서 담아봤습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정리해드리죠. 3월 2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사회적 고립이나 위기 가구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부를 묻자는 취지로 올해 224억 원을 들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고독사 예방 등 3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위기 대상층에 AI가 전화를 걸어 대화하는 AI 안부 확인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복지 서비스를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오는 3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혜택 이지에서는 강원자치도청과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 없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는 육아 기본수당과 생활비 지원 장학금 등 12개입니다. 강원도는 시군과 협력해 강원 혜택 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주 소초면의 치악산면 명칭 변경 추진을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월 무릉도원면 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무릉도원을 사랑하는 모임과 이장협의회 등 각급 사회단체들은 치악산은 원주 소초면과 횡성 강림면, 영월 무릉도원면에 걸쳐 있다며 위치적 문화적으로 밀접하고 소중한 자산인 치악산 명칭의 독단적인 사용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2번의 실패에도 다시 의회에 상정하려 했던 농협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과거 문화재 발견 사실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고요. 원주 태장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옛 국군병원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가까운 곳에 원광수 원주시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이 있어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이승호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죠.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호 대변인입니다. 네, 먼저 원주시가 추진한 원주 농협과의 토지 교환 과정이
뭐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원주시의 좀 다소 아쉬운 행정이 막대한 시유재산 손실을 초래할 뻔했다고요. 네, 그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원주시가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를 고민하고 있었고요. 현재 지금 이제 그 중앙동 원주 농협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다른 시유지인 원주시 보은회관 주차장과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동에 있는 농협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농협과 토지 교환은 시의 재산을 변경하는 문제라 시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이제 두 차례죠. 작년 10월하고 올해 1월 원주시 시의회는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두 번을 다 반대를 했고요. 원주시는 어쨌든 이거 좀 추진해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두 번의 거부에도 세 번째 3월에 안건 상정을 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재 발견의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철회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계속 진행했으면은 문화재 발견 때문에 그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시유재산 손실이 좀 있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원주시가 원주 농협과의 토지 교환을 위해서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한 건 작년 10월이었고요. 네. 하지만 시의회에서 이를 반대했고 올해 1월에 원주시가 다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이때도 시의회는 반대를 한 건데 당시 의회가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네, 명확합니다. 비용 때문입니다. 시의원들은 이 사업이 비용에 비해 효용이 너무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부지 교환만 해도 원주시가 농협에 제한한 토지가, 그러니까 보훈회관 쪽 옛날 보건소 자리죠. 그쪽 토지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교환할 때 6억 원의 차액을 보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농협 건물을 지금 매입을 한 후에 이제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 또 한 35억 정도 드는 걸로 추산을 하고 또 여기에다가 주차장 조성 비용도 들기 때문에 이제 시의회에서는 한 50억 정도는 들 거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많은 비용이 들어서 49면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해당 부지는 지금 민간 주차장으로 29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비용만 놓고 보면 50억을 들여서 20면을 추가하는 것이니까 이거 지금 요즘처럼 긴축 재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무리 아니냐 이런 논리로 시의회가 반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원주시는 시민 설문조사로 맞섰는데 이제 원주시가 설문조사에서 원주 농협 중앙점 공영주차장 조성에 응답자 637명 전원이 찬성했다면서 시의회를 압박을 했죠. 이어 지난 10일 개회한 시의회 임시회에 토지교환권을 세 번째 상정하려다가 돌연 철회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원주 농협 중앙점 부지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고요. 네, 요거 근데 좀 설명을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네.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 설문조사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문기관이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한 설문조사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사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은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주민조사라는 표현이 좀 정확한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이야 이제 반대하류가 좀 적으니까 아마 응답자 전원이 찬성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거는 뭐 주민들이 주차장 확대를 좀 많이 바란다 정도의 의미를 두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주민조사로 시의회를 설득해볼 여지가 없이 이 일이 정리가 된 것인데요. 해당 부지에서 문화재 매장 사실이 확인되어서 원주시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이미 2013년 발굴 조사에서 해당 부지에 조선시대 유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인데 뭐 매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위에 지금 있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새로 건물을 부수고 뭘 할 때는 이게 더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이제 원주시가 확인을 하게 됐고 뒤늦게 좀 확인하게 됐고요.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시의회에 상정한 안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된 것입니다. 네.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제 민간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에 뭐 적절성 논란을 떠나서 일단 의회의 뭐 공식 지적에도 뭐 사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사전 검토가 부실했다거나 혹은 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공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나누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장 문화재가
대한 언급이 시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어떤 확인 작업 없이 이를 추진한 것은 좀 당연히 좀 아쉽죠.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시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을 불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실책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원인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시장 공약 상황이다 보니까 좀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근데 담당자들이 이런 상황을 좀 보면 담당자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그 과정을 정확하게 밟을 수 있도록 내부 분위기가 좀 조성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이런 판단을 좀 하나 하고요. 또 다만 이제 안건 철회 과정을 살펴보면 담당 국과장이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한 후에는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추진이 멈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리 이런 문제를 알고도 추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최소한 행정기능이 마지막에는 작동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그래도 좀 저희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은 피한 것인데 이게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버리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이런 일이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잘했다고 좀 말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이 사례가 업무 추진하는 직원들에게 좀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기를 바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문제를 인지하고는 바로 멈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대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주차장 조성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시민들에게도 좋은 사안이기 때문에 공약을 걸고 추진을 하려 했던 그 의도도 좋아 보이는데 이제 원주시가 이후에 태장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옛 국군병원 자리에 이제 7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차장 가까운 곳에 원광수 원주시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이 있어서 이게 또 말이 좀 나온다고요. 예, 원주시장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 근처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아마 권력을 감시한 언론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다만 좀 시장이 부당하게 압력을 넣었다거나 시장 배우자의 건물 근처에 있는 줄 알고 뭐 하지 말아야 할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모양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해당 지역이 버스터미널 이전 이후에 지역 상권 유지를 위해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곳이고 또 모처럼 국립과학관 설립이라는 좀 호재가 있어서 주변에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사업 추진 자체는 이해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를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혜로 단정짓기에는 연관 권리가 좀 약한 면이 있어서 그냥 이런 논란이 있다 정도로 저희 내부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의혹인 거지 뭐 우리가 확정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사안인 거죠. 네. 물론 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시장과 가족 소유의 상가가 있는지 뭐 또 주차장이 생기면 상가의 시장 가치가 올라갈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또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시정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더 좀 신중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주시장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노조 대변인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 시장에 3년을 지켜보면서 이제 방송이나 신문기고 같은 것 기회가 있을 때 이런저런 논평을 해온 편입니다. 그리고 그 논평 대부분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이제 원주시장 집권 초기에 좀 의혹이 많이 앞서고 뭐 잘해보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사례들 저희가 좀 봤고요. 이를 좀 지켜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이번 일들도 보면 결국 절차 문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원주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살펴야 할 사안들을 제대로 살폈으면 논란을 좀 줄이거나 없앴을 것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 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린 공무원이다 보니까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후에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 일이 거꾸로 이제 미래의 사업 추진에 영향을 좀 주어서요. 원주시 담당자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든 절차를 좀 잘 지키고 살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이승호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 드림스타트가 부모교육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드림스타트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드림스타트 사업은 우리 사회 모든 아동들이 공평한 사회 출발 기회를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정의 0에서 12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기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정부는 100대 국정 핵심 과제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횡성군에서도 지역사회 아동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드림스타트는 총 4개 분야 29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네. 건강검진과 치과치료, 영양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 학원 학습지 지원, 자벌드 진로 캠프, 자기주도 스마트 학습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동심리 건강지원, 방송댄스 등을 통한 정서발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조손가족 힐링캠프, 찾아가는 가족상담, 부모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해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과 부모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 드림스타트 팀 이용규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외국의 사례인 그 영국의 슈어스타트나 미국의 헤드스타트가 기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향후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률이나 소득 수준, 교육 성취는 상당히 높고 복지급여 수급률이나 범죄율은 낮아진다는 미국 랜드 연구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 아동에 $1를 투자하면 16.1달러가 환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오면 대한민국의 아동들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빈곤한 것과 상관없이 국가가 아동들의 안전한 성장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시작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는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러한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두고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횡성군 드림스타트에서는 현재 부모교육 아카데미를 활발하게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부모교육 아카데미는 작년에 처음 기획해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0여 년간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조금의 변화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사례 관리사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 그중 가장 내밀하고 밀접한 가정, 즉 부모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모르고 때로는 폭력이나 강압으로 아동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동들에게 아무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아동들은 지속적으로 상처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해 부모교육 아카데미를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3월부터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8일에는 회복과 성장, 가족 호칭 연구소 여문희 강사를 초빙해 부모와 자녀가 상호 존중하는 긍정 훈육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고요. 22일에는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행동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올해 부모교육 아카데미는 총 5회로 진행되는데요. 앞으로 건강한 소통 및 긍정 양육교육, 모래를 이용한 내면 치료, 요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등과 관련한 성교육, 또 그루밍, 가스라이팅, 딥페이크 등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 드림스타트 팀 이용규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아는 만큼 보이는 아이라는 슬로건으로 궁정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25명의 부모님이 참석하셨고요.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 회기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25명 중 24명이 매우 만족, 한 분만 만족으로 표시를 하셨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그런 만족도 설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설문지에 교육 후기를 적어주시는데 한 줄 한 줄이 감동을 느낄 만큼 감사한 마음을 표출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행성군 드림스타트가 작년에 지난 3년간의 노력에 대한 평가로 무려 8년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우리 행성군 드림스타트 팀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도내에서는 작년에 거의 최초로 굉장히 성황리에 추진되었는데요. 드림스타트 부모, 아동, 후원자분들이 함께하는 드림가족 한마당 축제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주변에 어려운 아동들이 보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드림스타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딸과 혼인을 미끼로 순박하고 어리숙한 젊은 농부를 대릴 사이로 데리고 와서 농사일만 부려먹는 장인과의 갈등을 그린 소설이죠. 봄봄 다들 기억하실 텐데 바로 이 소설을 쓴 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 선생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설 봄봄의 줄거리를 너무 잘 요약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네, 소설 봄봄과 동백꽃 등을 남기고 29세에 세상을 떠난 한국 대표 소설가죠. 김유정 선생을 기리는 제88주기 추모제가 바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춘천 김유정 문학촌 김유정 동상 앞에서 열립니다. 네. 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추모제인데요. 올해는 김유정의 작품 땡볕과 두포전을 중심으로 김유정 선생의 생애와 문학적 가치를 회고합니다. 땡볕은 변유정 연출가의 각색을 거쳐 낭독극으로 재탄생해 김유정 특유의 짙은 향토성 해악을 담아내고요. 두포전은 춘천시립 합창단의 하모니로 새롭게 해석될 예정입니다. 또 추모제 당일에는 김유정 문학촌에서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후 2시에는 문학촌 야외 무대에서 추모 공연 봄을 그리다가 소리 한마당이 개최되며 기획전시실에서는 시대를 기록하다 김유정과 차상산이라는 기획전시가 개막합니다. 88년의 세월이 지나도 춘천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김유정 선생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그가 남긴 삶과 문학적 유산의 향기로움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같은 날 춘천에서 피아노의 클래식 명곡 연주와 한국 근대사 주제의 신앙송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춘천 봄내극장에서 열리는 안무궁화 피아니스트와 김진규 시낭송가의 협연, 시 역사를 관통하다 공연인데요. 시로 울리는 한국 근대사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연은 시와 음악으로 역사와 교감하며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연은 역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시로 풀어쓴 신덕정의 시 역사로 문을 열어 수쟁의 역사 한가운데선 이들의 삶을 9편의 시로 풀어낼 예정인데요. 동학농민혁명의 열기를 담은 안도연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과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그린 조지훈의 안중근 의사 찬, 이 작품도 피아노 선율에 맞춰 되살아나고요. 윤동주의 별에는 밤, 이육사의 청포도 등 청중들에게 익숙한 시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 낭송 행사가 대중화됐지만 악기 연주를 동반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그만큼 이번 주말을 역사의 파동을 담은 시와 음악으로 물들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요새 SNS를 보면 시스타그램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시를 소개하고 또 시집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글을 꽤 봤는데 뭐 과거에야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늘 소설이 차지하고 있었다면 요새는 시집이 그만큼 인기가 좋잖아요. 트렌드에 맞게 관련 소식 잘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동시대 최고의 한국 현대 미술가로 인정받고 있는 영월 출신 이불 작가가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활동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설치미술가 이불이 스위스에 기반을 둔 대형 화랑인
하우저 앤 워스의 전속 작가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세계 정상급 갤러리인 하우저 앤 워스가 한국 작가와 전속 관계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불은 조각과 설치, 퍼포먼스,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변화, 여성 문제들을 폭넓게 다뤄왔는데요. 하우저 앤 워스는 이달 말 홍콩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아트바젤 홍콩에서 이불의 조각과 회화를 선보이고 내년에는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올해 9월 리움미술관에서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짧게 들어보죠. 원주 DB 프로미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어제 홈에서 열린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홈 경기에서 패했는데요. 7위인 DB는 6강 플레이오프를 두고 안양 정관장과 6위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경기까지 패하면서 게임차가 한 게임으로 벌어졌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스펠맨 선수가 23점으로 분전했지만 국내 선수들의 득점 기여가 매우 아쉬웠고요. 최근 6경기 중에 80득점을 넘긴 경기가 단 한 경기뿐일 정도로 공격력 부재가 뼈아픈 상황입니다. 최근 3연패로 분위기 반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바로 내일 수원 KT를 상대로 연패를 탈출할 수 있기를 응원해야겠습니다. 네, 또 한마음으로 응원해야겠네요.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는 박다현 진행자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